안녕하십니까. 만장하신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바쁜 명절 일정을 끝내고 식구들하고 가까운 곳에 가시가 커피나 한 잔씩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커피 한 잔 자시고 계시는 중에 제 영상에 한번 올라와서 이 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라 생각이 되네요. 식구들끼리 즐겁게 보고 막 그렇게 좀 보내주세요. 여기는 제가 지나가다가 또 뭔가 허한 기운이 느껴져 가지고 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래 초대형 카페가 멈춰져 있습니다. 마당도 웬만한 학교 수준으로 엄청 실이 크고요. 차를 몇 대나 댈 수 있도록 이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 마산의 바닷가인 덕동이라는 곳입니다. 바다가 만으로 들어와 있어서 물살도 막 거의 없고 파도도 없고 완전 호수 수준입니다. 배들도 둥둥 그림같이 띄워져 있고 해안가 마을도 아기자기하고 여러 가지로 개하는 막 그런 곳입니다. 창원, 마산 그리고 막 조금 멀게는 진해에서도 여기는 충분히 근교 드라이브로 올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막 경치만 바라보면 지중해를 충분히 이긴다 막 그래 보이거든요. 자, 그렇듯 이곳의 경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 여기다가 카페 하나 지을 이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무리가 아니올시다. 앞서서 이 덕동이란 곳을 소개를 좀 시켜드리자면 이곳은 예전 마창대교가 뚫리기 전만 해도 약간은 오지에 가까운 어초 마을이었습니다. 창원에서는 오기가 좀 힘들었고 마산 시민들이 자주 가포 유원지에 왔다가 여기 지나치던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근데 낚시꾼들은 좀 자주 왔습니다. 낚시가 좀 잘 됐거든요. 그러다가 마창대교가 건설되고 난 후 요 일대에 속속들이 카페가 많이 들었었고요. 도로변에 각종 벚꽃나무와 특히 동백을 잔뜩 심어서 아름다운 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유명해지고 유동인구가 많아진 거죠. 근데 여기 덕동 마을에 살짝 오게티라고나 할까요? 그런 게 한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옆에 창원시 하수종말 처리시설과 생활 폐기물 매립장이라는 이 님비 시설의 대표 주자들이 떡하니 두 군데나 버티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때는 주민들의 심한 반대에 시끄러운 나날들이 많았습니다. 니 죽고 내 죽자는 막 그런 가열찬 투쟁이 연일 일어났고 저도 지나다니다가 길가에 살벌한 문구들도 많이 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어째저째 서로 타협이 이루어졌고 아마 제 생각이지만 시에서 어민들에게 많은 혜택과 보상을 해줬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카페도 하수종말 처리장에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비가 오는 날이나 바람에 영향을 받는 날이면 살짝 이 처리시설의 그 특유의 악취가 좀 나는 편입니다. 주민들도 당연히 불편을 조금은 겪고 있겠지요. 어야둔둥 덕동이란 마을은 그런 역사를 갖고 있고요. 동네가 인기가 많다 보니 이 주변에만 중대형 카페가 5개가 넘습니다. 스파게티 집도 커피를 취급하니까 이리저리 따지면 10개도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초대형이 한 3년 전에 여기 이제 들어올려다가 결국은 자초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 당시는 부동산 열풍이라 가지고 막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 들어왔으면 주변 카페들은 거의 통폐합되면서 많이 고사됐을 거라 보입니다. 이게 자초되었음에도 다른 소형 카페들의 영업 상태는 지금 별로거든요. 제가 최근에 부쩍 대형 카페 폐업한 거 이거 제보도 들어오고 해서 많이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도 살짝 궁금한 대목이 이제 있을 겁니다. 과연 이래 투자금을 많이 쏟아붓고 커피와 빵, 그 부가가치도 얼마 안 되는 거 그거 팔아가지고 저 큰 덩치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이제 의문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은 유지하기가 무리로 보이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카페들은 영업이익이 주 목적이 아니고 이게 이제 부동산 시세 차익이 주된 목적이고 또 요즘 자주 보이는 상속세 면피 그런 것은 사실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제가 아는 사례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땅값 15억에 건축 카페 투자 비용 7억 5천 정도를 들여서 6년간 별 탈 없이 운영을 했답니다. 매월 매출은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왔다 갔다 했지만 워낙 비싼 인건비에다가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월 순수익은 한 1,000만 원도 이제 어려웠고 대체로 그냥 본전치기 유지 정도 그런 정도였답니다. 그리고 세금과 대출 이자 등등 내부 마찰 비용이 상당히 매달 날아갑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후 이분은 원금만 까먹고 손을 틀은 것은 아닙니다. 지난 6년간 땅값이 9억 정도가 올라서 땅값만 24억이 되었고 건물은 감가상각을 먹어서 6억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다 합해서 30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저 건물의 감가로 1억 5천이 줄었음에도 7억 5천을 결과적으로 벌어들인 결과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 카페 운영하면서 1억 정도의 적자가 났다고 쳐도 6억 이상의 수익을 낸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이제 의문사항이 이제 또 바로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냥 땅만 사가 엉덩이만 붙이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뭐 한다고 저런 골치 아픈 수고를 하느냐? 이래 생각하겠지만 자, 이 사람이 땅을 자기 돈으로만 산 게 아닙니다. 금융권은 땅 투기에는 그냥 돈을 빌려주지는 않고요. 뭔가 사업을 일으켜야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당장 여러분이 배당 주식 사서 배당 받으면서 나는 먹고 살겠다고 은행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로 안 빌려줄 겁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업 계약서, 그런 것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뭐라도 일을 벌여야 합니다. 그래야 돈을 빌려줍니다. 근데 이런 카페 사업인 경우 자기 돈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땅 장사로도 타산이 제법 남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대출 이자를 꾸준히 갚아 나갈 여력이 되어야 하고 또 최종적으로 저 건물을 매각을 시킬 실력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런 부동산 투자의 측면으로 이 접근을 다들 한다고 합니다. 기타 다른 목적으로는 이제 드물긴 해도 워낙 돈이 많은 사람이 이 돈 많은 표시를 낼 방법이 없다. 그런 분들이 얼굴을 낼 목적으로도 이렇게 크게 만들기도 한답니다. 오늘은 비록 안타깝게 멈춘 저 오션뷰 대형 카페를 보여드렸지만 자, 이 사람들은 왜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할까? 이런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는 측면에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인들은 이렇게 크게 하는 카페를 보면 보통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크든 작든 자신의 현금 잘 갖고 돈을 잘 지키는 게 행복한 일입니다. 자, 이런 대형 카페도 결국은 유행의 일부이고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장 제가 보여드리는 이렇게 넘어진 것들 보시지 않습니까? 자, 소비자로 남아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법입니다. 자, 오늘도 연휴 끝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